퀀트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퀀트 아이디어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익 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기업이익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으로 내년 기업이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이익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한국 기업이익도 좋지 않지만 글로벌 기업이익도 같이 좋지 않다. 지금 현재로서 글로벌 이익이 안 좋은데 한국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국만 좋은데 한국이 안 좋은데 글로벌이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어떤 전체적인 기업이익이 언제 반등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이익 자체의 모멘텀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이 도표를 좀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일단 지역별 기업이익 모멘텀을 보면 1개월로 저희가 좀 끊어봤습니다. 일단 그래 봤더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개월 연속 이익 모멘텀이 글로벌 이익 모멘텀이 부진하고 있다. 코리아 역시, 한국 역시 그 이익 모멘텀이 약간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EM은 뭔가요? EM은 이머징 국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예. 제가 이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머징 국가도 사실 선진국 대비해서는 좋을 리는 없겠죠. 중국이 워낙 좀 미국 대비해서 경기라든지 이익 측면에서 모멘텀이 밀리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이 현재 좀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익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하회를 하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 역시 예외는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미국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기업이익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예. 2분기도 그렇고요. 3분기 모두 다 짓게 된 그 실적치를 해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2개월 연속 나왔고요. 2분기 2개의 분기 연속 나왔고요. 반면에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어닝 쇼크, 3분기에도 어닝 쇼크, 퍼센테이지로는 한 6%에서 7%의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어닝 쇼크라는 것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치가 한 7% 정도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경기라든지 어떤 피해 효과라든지 환율 변수, 상대적으로 타 국가 대비해서 달러화가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이거에 대한 수혜로 미국의 기업이익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기업이익 모멘텀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글로벌리 지금 현재 경기 민감 업종군들 위주로 이익이 좋지 않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이라든지 유통, 호텔, 레저, 제약, 보험, 필수소비재, 은행, 한마디로 좀 경기 둔감 업종군들의 이익이 좋은데,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지 모멘텀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 수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이 경기 민감주들의 이익 모멘텀 마이너스 값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형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좋지 않은 그런 장세다,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고 MSCI 이머징 위주로 기업이익이 좀 좋지 않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좋은 것은 달러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익이 현재로서는 마이너스 모멘텀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물론 경기가 좋아서 기업이익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맞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피해 효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글로벌 경기가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OP 마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OP 마진은 사실 원가 관리가 된다라면 OP 마진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피해 영향력인데, 피해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것입니다. 좀 도표를 하나 보시면요. 미국이 글로벌 대비해서 이익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위안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같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위안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타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한 효과로 글로벌 이 기업 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의 이익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글로벌 기업 이익이 미국이 좋다라고 해서 미국이 좋아서 한국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머징 시장에도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익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독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 증가하는 기업들이 사실 좀 어렵고 원가 관리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상당히 좋을 수가 있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도표를 좀 보시면요. 예, 도표를 보시면 일단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머징의 영업이익률은 이제 작년 4분기를 이제 피크로 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기업이 좋지 않다. 즉 글로벌 수요, Q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피해 효과 중요한데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미국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내년에도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Q3라든지 초저금리를 실업률 7%까지 7%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천명을 한 상황이고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정책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현실에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여권이냐 야권이냐 이거 보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의 사이클, 스탠스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중국의 새 지도부, 시진핑 지도부 자체도 상당히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보수적이고 상당히 인플레이션이나 관리를 하고 뭐 이런 측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효과, 글로벌 Q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효과는 계속해서 미국에 독식당하는 그런 기업이 전망이 현재로서는 부각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이익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글로벌 기업 이익 모멘텀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나 경기 민감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욱더 기업 이익 모멘텀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달러 약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독지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여기에서 이 수출주들이 다 좋다라고 사수출들이 다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이제 투자 전략들 하시는 분들도 뭐 많겠지만은 지금 미국 경기가 좋고 미국 기업이익이 좋다라고 해서 한국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약간 좀 미국이 서바이벌 이펙트, 즉 생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Q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독식하는 구조는 일단은 국내 기업이익에 일단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자동차냐 아니면 IT냐 피해 효과를 받는 것은 이 두 가지일 텐데 자동차가 좀 더 안 좋다라고 봅니다. 경험적으로 자동차 업종의 OP 마진과 원달러 환율의 상관성은 플러스 0.5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수록 OP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가전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성 자체가 마이너스 0.2예요. 그래서 환율하고는 그게 상관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 점유율을 50%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한국이라든지 미국 일본이 요 세 국가가 상당히 좀 첨예하게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효과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가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상당히 좀 크게 부과가 될 수가 있겠죠.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부품을 쓰는데 삼성전자의 부품이 높아졌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기술적인 혁신이 좀 더 중요한 산업이라고 본다라면은 자동차보다는 가전 반도체 업종군들의 어떤 이제 환율에 대한 민감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덜 나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종목을 뽑는 이제 소팅 아이디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뭐 IT라든지 자동차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QA 효과, PA 효과 많이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뭐 수요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가격적인 경쟁력을 뭐 자동차에서 찾기보다는 그래도 또 계속해서 반도체, 뭐 모바일이라든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 글로벌 수요가 좀 창출되고 있는 전기전자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의 이경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